직무 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배제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경론이 오갔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신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개인에 더해 공익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 측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 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긴급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신문에서 다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건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란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 행위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공판 검사들로부터 탐문을 한 건 전형적인 사찰이고 검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뒤 가공한 건 불법 행위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쯤 내릴지 또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신문이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쯤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에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각각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주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추 장관의 결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